오늘 저희가 준비한 키워드는 5가지인데 커밍아웃, 여당 발끈, 북한 돌변, 냉장고, 그리고 당근마켓 이렇게 5가지 아이템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한 랭킹은 검사들의 잇단 커밍아웃 왜?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특정 사건에서 총장을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과연 있냐? 그거는 대다수의 검사들과 또 법률가들은 그거는 위법이라고 검찰청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이 본인을 비판한 평검사를 콕 집어 커밍아웃 좋다, 개혁만이 답이다 이런 걸 올리는 파장이 상당합니다. 먼저 검사 출신의 김광삼 변호사님, 현재 검사들 분위기 혹시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뭐 전체적인 분위기를 알 수는 없고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검사들로 통화를 하면 이제 그 검사들이 이제 내부적인 분위기를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하지 않는 검사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검사들이 뭐 식사를 할지 아니면 같이 있는 시간에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부글부글 끓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제 현 정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어떻게 보면 공약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검찰 개혁의 1순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수처법이랄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랄지, 아니면 검찰 내부의 개혁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권의 오남용, 그 다음에 피의 사실 공표 이런 부분에서 검찰 개혁을 쭉 해왔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검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물론 몇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검사들이 반대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흐름이다 이제 이렇게 본인들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검찰 개혁 방향도 저는 사실은 옳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정부에. 그리고 저도 거기에 항상 동의를 하고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개혁이 잘 가다가 이제 추미애 장관을 취임하면서 이게 상당히 이제 약간 어떤 정치적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좀 갖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사지휘권이잖아요. 처음에 수사지휘권을 했을 때도 검사들이 반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편지가 나오면서 라임 사건이죠. 그렇죠. 그 편지에 의해서 이제 모든 추미애 장관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이 좀 쌓였던 것 같고, 그러면 검찰 개혁의 방향이 처음에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어떤 검사 개인에 대한 저격이었느냐, 검사제 시스템을 자체를 아니면 검찰 자체를 어떤 정치적 도구로 쓰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의구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이제 옥중 편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이제 수사지휘권이지 이런 것을 굉장히 지휘권, 뭐 인사권, 감찰권을 행사하는데 검사들 입장에서 이건 좀 도가 지나치다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 일부 비리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전체적으로 호도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렇잖아요. 라임이 됐건 옵티머스가 됐건 청와대 행정관이 관여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 전체가 비리 온상 덩어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부의 비리 아닙니까? 근데 마치 이게 모든 검찰에 관계된 것처럼 몰아가면서 특히 일부 법무장관의 어떠한 의견, 방침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커밍아웃 했다 해서 그럼 너는 검찰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가니까 이제 검사들이 우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아마 릴레이 댓글이 좀 달리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릴레이 댓글 말씀해 주셨는데 한 230여 명의 검사들이 이제 실명으로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사실 지난주만 해도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결인가 싶었는데 이번 주 되니까
검사들과 추 장관의 대립구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조금 이제 이게 갈등 구조가 좀 질적 변화를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의 검사들이 한 2,10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보면 예전에 대검 중수부를 없앨 때 그때 이제 일선 검사들이 굉장히 강력히 반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검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졌었는데요. 아까 이제 김광삼 변호사님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검찰개혁 이 정부가 추진하는 초기 같은 경우는 뭐 검사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반발하지 않았어요. 예. 또 수사권 지휘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은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제주지검에 있는 일선 검사가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나 남겼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성소수자를 주로 이야기할 때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검사들한테 이제 커밍아웃 했다는 것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편 아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개혁만이 답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솔직히 속된 말로 얘기해서 잘라주겠다 이런 이야기 같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일선 검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의견들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정부가 가장 내세운 게 뭡니까? 바로 소통입니다. 그렇죠. 소통이라는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내 명을 거역했냐 이런 게 아니라 일선 검사를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 세상에 주체들이 어떤 면에서 개혁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면 그 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의 추미애 장관이 세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을 보면 이 검사들을 전부 다 어떤 면에서 부패 집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감찰하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뺐으면서 합당한 이유, 근거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했는 게 아닌가 검사들이 볼 때도. 왜냐하면 지금 뭐 사실은 뚜렷하게 윤 총장이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나온 게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현직 법무부 장관들이 완전히 일선 검사들을 저격하는 이런 게 되니까 일선 검사 입장에서는 그래 나도 함께한다 동참한다. 벌써 지금 한 10% 넘는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실명을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개혁이 답이라는 이제 그 말을 인사 보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현정 의원님이 그렇게 추정한 걸로 이제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검사 기사를 올리기에 앞서서 흥미로운 건 조국 전 장관이 먼저 이 검사에 대한 부정적 기사를 올렸다는 겁니다. 평론가님. 네. 그러다 보니까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동시에 평검사를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다는 그런 거예요. 모양새가 됐죠. 예. 저 기사는 지난해 기사입니다. 최근 기사는 아니고. 예. 자, 이 검사, 해당 발언을 한 검사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보니, 이런 문제가 있었네? 자, 조국 전 장관은 지금 뭐 자연인의 신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걸 올렸어요.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대중적으로 옳다 그르다 뭐 논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직 법무부 장관이 그걸 또다시 링크를 걸어서 올렸다. 저는 이 방식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예. 추 장관의 분노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냐면 지금 이 추 장관 본인은 내가 지금 하는 개혁이 옳다라고 이 검찰총장하고 부딪히면서 자, 이 수사지휘권 발동 문제만 해도 국감장에서 자, 위법하다. 이게 검찰총장의 해석이고 적법하다. 이게 법무부 장관의 해석이에요. 법을 다루는 이 국가기관이 수장들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평검사가 이 추 장관 입장에 반기를 든 거예요. 인사권, 지휘권, 그리고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근본부터 물 건너갔다. 전 장관이 화나는 거 이해돼요. 예. 그럼 문제는 엄중 경고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럼 이 정도로 일이 커지지 않는데 네. 개인적인 비위 혐의의 기사를 링크를 걸어서 커밍아웃이라는 이 표현도 그렇고 개혁만이 답이다라든가 이게 약간 조소의 느낌이 담겨 있다 보니까 이게 상급자가 하급자를 조롱하면 안 되거든요. 예. 잘못하면 불러서 야단을 쳐야죠. 엄중하게. 그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근본부터 틀렸다라고 비판을 한다면 그 검찰 조직에 몸담을 자격이 없다든가 뭐 예. 인사권을 여기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랬다면 오히려 좀 파장이 달랐을 거라고 보는데 이 230명의 일명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검사들은 저는 개혁의 방향의 내용 문제보다도 이 추 장관의 방식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상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런데 이런 검사들의 반발에 여권 인사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검사님들 윤 총장 정치 발언에도 분노하셔야죠.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검사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은 검사들이 자성의 커밍아웃 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남겼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면에서 보면 과거에 어떤 권력의 편에 서서 어떤 면에서 무혐의해주고 특히 이제 임은정
지금 법무부 이제 감찰 담당관이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왜 2007년도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BBK는 무혐의했는가?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 지적 옳다고 봅니다. 즉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약하고 또 죽은 권력에 대해서 가차없이 하는 그런 우리가 과거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반드시 이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또 그분들이 고쳐 나가고 하는 게 바로 저는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여당의 의원들이 저렇게 이제 검찰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윤 총장 발언에 대해서 왜 분노 안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일면 이해가 갑니다만은 네. 또 한편으로 보면 자 그러면 현재의 어떤 면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이나 현재 여권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과거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서 수사를 못했다는 부분을 지금 이분들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럼 현재의 어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검사들을 좌천시키고 못하게 하고 이 부분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뭔가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검찰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에 잘못한 게 있어요.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 정권이 이 현 정권에 관련된 수사를 갖다가 방해하고 못하게 한 이 부분에 대한 자기 반성은 과연 그럼 여당 의원들은 하지 않은 것인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똑같은 이야기다. 결국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이라는 게 뭐 당장 개혁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어떤 기소권이라는 게 살아있는 권력, 이 부패한 권력, 이 부분에 대한 메스를 가할 때 국민들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공평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자성의 목소리가 필요하다. 이문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 아니라 대검 검찰 정치연구관이라는 점 바로 잡습니다. 최영일 평론가님, 조금 네. 전에 아까 말도 나왔었는데 이 커밍아웃이라는 단어도 네네.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소수자 단체에서는 이 용어 사용에 주의를 해달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네네. 어떻습니까? 이게 이 추미애 장관 예전에 국회에서 소설 쓰신 애 때문에 이 우리나라 소설가 협회가 사과하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한 바퀴 그렇죠. 있었죠. 그런 일 있었죠. 네, 그런데 이것도 유사한 맥락이긴 한데 용어를 좀 이 과잉 적용을 하면 그 용어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커밍아웃은 사실은 2000년대 초반 넘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도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 홍석천 씨나 예. 하리수 씨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가지고 성소수자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죠. 지금도 소수자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예. 이제 열심히 성소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커밍아웃이라는 일종의 유래와 원조를 가지고 있는 용어가 이런 식으로 좀 희화화, 조롱의 이제 표현으로 등장하는 것은 매우 불편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성소수자의 차별을 반대하는 예. 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무지개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아주 꼭 집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커밍아웃이라는 표현을 이런데 쓰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예. 것이죠. 이를 듣는 성소수자들은 매우 불편하다. 근데 우리가 지금 법정에서 보면요.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이 보도로도 다루지만 가장 많이 지난해 등장했던 용어가 뭔지 아세요? 법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도 이 성적 정체성에 대해서 벽장에 갇혀 있다가 이제서야 문을 열고 내가 불편과 어떤 억압을 감수하고라도 나의 성적 정체성을 밝힌다. 이런 굉장히 힘든 행위가 커밍아웃인데 이것을 여기에 이렇게 적용해버리니까 사실은 성소수자 단체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논란이 네. 되고 있는 SNS 게시글을 한 개 더 짚어볼 텐데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박훈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남겼더라고요. 현직 검사의 이렇게 사진과 경력사항, 기타 사항 등 신상을 공개하면서 김봉현 전 회장이 접대했다는 검사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취재글을 올렸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김봉현 회장의 어떤 입장문을 가지고 지금 감찰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누가 접대받은 검사가 특징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지금 아마 수사나 조사를 하고 있는데 좀 애로사항을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담동 골프를 접대했다는 검사들하고 그날 일시장소 지금 특징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감찰과 수사관 입장에서는 김봉현 전 회장한테 빨리 그 시간을 특정하자 하는데 이게 지금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수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걸 보입니다. 만약에 그게 일시장소가 특정이 됐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주소를 했던 A, B 변호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일시가 특정이 안 된 상태에서 불러서 조사하다가 잘못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검찰도 지금 신중을 기하고 있는데 예. 박훈 변호사 이분이 약간의
어떻게 보면 뭔 일이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언론에 조명을 받는 아주 독특한 캐릭터의 변호사님이라고 보는데 지금 내용 자체를 보면 물론 자기가 어떤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 비분관계를 하는 생각에서 나는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한다고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이런 검사 한 명을. 공익적 차원에서요. 네. 예. 근데 일단은 그 부분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올릴 수는 있는데 그럼 왜 올리는데 왜 가족관계랄지 취미랄지 이 사람이 양력이랄지 더구나 왜 자기 고등학교 후배라는 얘기를 왜 하는 거 모르겠어요. 이건 공익적 제보와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한 가지 약간 김동연 씨가 후배였다는 얘기였죠. 그렇죠, 예. 거기에 예.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 쓰레기가 날 어찌 해보겠다고 하면 그건 전쟁이다. 이거 자체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걸 공개하는 사람의 제가 볼 때는 자세가 아니라고 봐요. 왜 그 사람을 공개하면서 쓰레기라고 하고 그 사람과 전쟁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런 문구를 올린 거에 대해서는 뭐 공익적 차원에서 올렸다 하더라도 좀 이해가지 않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 김 그리고 변호사, 이 부분은 사실 또 시민단체가 또 고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건 이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예, 김 변호사께서는 이해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이 검사의 실명이 처음 공개된 건 박훈 변호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지난주 대검 국감 때입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처음 언급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예전 대우해양조선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라고 그러고 함께 했던 사람은 보고 름살롱 관계자 아닙니까? 최영일 평론가님, 이게 뭐 신동근 의원이 국감에서 언급한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박 변호사가 실명 공개한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논란이 커진 게 네.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것을 공유하면서 네. 그리고 실명을 다 공개를 하면서 더 논란이 커졌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국 전 장관도 이 법학자잖아요. 그러니까 법률적 문제를 형법학자죠, 예. 그러니까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또 형사법에도 능통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이 공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법적 처벌의 대상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제 전제하고 올린 것 같습니다. 공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씩 달라요. 지금 신동근 의원의 경우에 사실 국정감사 전후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이 편지가 2차례, 그 다음에 이어서 또 한 차례 이게 공개가 되면서 그게 가장 국감 이슈로 뜨겁게 달아올랐고 이 국회의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이 특권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불체포 특권과 함께 최근에 방탄 국회가 좀 허물어졌죠. 예. 면책 특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발언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지금 조국 전 장관은 이 헌법학자, 그리고 지금 또 박훈 변호사는 법조인, 저는 이제 법알못인데, 법 잘 모르는 일반 시민인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까 이제 이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범인으로 용의자로 특정됐다면, 이 공개 여부를 전 뜨겁게 논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진실이냐 아니냐,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개인의 얼굴과 이름이 툭툭 튀어나오면 전 좀 당혹스럽습니다. 내일 연쇄살인범 이춘재가 수십 년 만에 법정에 얼굴을 이제 보이게 되는데 네. 이거 영상도 안 되고 사진도 안 된다. 그래서 공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8차 사건의 진범이냐 아니냐. 증인으로 출석하는데 얼굴 공개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범행을 자백한 연쇄살인 맞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도 우리가 보는 게 이렇게 힘든데, 확인하는 게 피의자 힘든데. 인권도 보호해야 된다는 네.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법무부의 굉장히 강한 그런데 주장이죠. 예. 조금만 의혹이 있으면 이렇게 공직자들의 얼굴이 툭툭 튀어나오면 나중에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걱정과 함께 어쨌든 조금 지금 현재 공익의 이 얼굴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인된 이후에는 공개하라! 대중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이게 조금 기다렸으면 어떨까? 근데 논란 중에 공개한다는 건 뭐냐면 자, 얼굴과 이름을 보시오. 거의 확실합니다라는 하나의 또 어떤 이 쏠림 현상을 만들어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공개하는 쪽에서 정말 좀 자제하고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이런 와중에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자신의 SNS에 사진 한 장을 올렸어요. 조직도 같아 보이는데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내용은 한동훈,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게 제목으로 보이고요. 이제 연결고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라면서 사진 한 장을 올렸는데 결국 김 전 회장이 접대한 검사 중에 한 명이 한동훈 검사장일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황인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의 전직이 뭔지 아십니까? 법무부 인권감독관입니다. 예. 인권감독관이 뭘 하는 거죠?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분이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분이 지금 나와서는 이 한동훈 검사장이 어떤 면에서 관련된 것처럼 지금 저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부 들어서요, 검찰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인권 보호예요. 그래서 기소 전에 이 사건 피해 사실 공표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울산 사건 같은 경우는 기소장조차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 이 인권보호에서. 자, 이 최근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녀들을 이거 공개한 사람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예외는 있죠? 이분들한테? 그럼 선택적입니까? 그러면 한동훈 검사장은 공개도 되고 나머지는 우리 편은 공개하면 안 되고 바로 이게 인권의 기준인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본인이 뭘 했습니까? 법무부 인권감독관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해서 인권보호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우리 편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인권이 없다. 다 저렇게 공개하고 당시 그렇게 했지.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럼 이분들이 주장하는 이 검찰개혁과 인권보호는 굉장히 선택적인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